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날 거의 장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에 마감하기 직전에 어떤 기사가 하나 좀 떴었죠. 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작은 기사만 하나 뜨더라도 굉장히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또 기사를 또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나 뭐 단독 보도 같은 거 너무나 또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독으로 어떤 기사가 뜨고 나서 갑자기 또 사실 무근이니 아니면 그냥 기사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은데, 이번 대규모 리콜 삼성 SDI가 연관성이 없진 않지만 이거를 무조건 또 과거에 우리 막 GM 화재 같은 것들처럼 LG엔솔이 엄청 돈을 까먹었던 것처럼 삼성 SDI도 엄청난 돈을 까먹는 거 아니냐라고 너무 좀 얕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참 우리가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 그 상황들을 조금 더 깊숙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살펴보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오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냐, 상황을 지켜볼 건 지켜보고 파헤칠 건 파헤쳐야 되는데, 그냥 뭐 리콜, 악재 뭐 이런 것만 보면은 그냥 막 다들 막 난리가 나요. 이러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기사를 좀 보실 때 디테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기사를 보면서 대응을 그렇게 발빠르게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확정된 기사면 모를까 뭔가 우려스러운 내용이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다 팔아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맞기는 맞지만, 왜냐면은 그 해당 이슈가 진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기자분들을 모두 다 헐뜯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상대적으로 피노키오 기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이런 것들로 사실 금융당국에서 처벌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날뛰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이슈를 통해서 폭스바겐 10만 대 리콜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해서 좀 깊게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금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1.5% 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58만 7천원. 그 시간으로 한 1.5% 정도 빠졌어요. 아니, 여러분들, 주가가 오르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나 바닥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으면 중간에 음봉도 한번 뛸 수 있는 거고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왜? 아니, 그만큼 올라온 시세만큼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따가 제가 기사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이슈가 떴어도 사실 시간의 거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1.5% 하락입니다. 아니, 1.5% 하락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걸 뭐 폭락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너무 초보틱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통받고 힘들어요. 지금 1.5% 시세 가지고 이걸 막 폭락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절대적인 상승만 요한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주식하면 힘듭니다. 제가 진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는 뭐 단타 종목이면 모를까, 심지어 단타에서도 1.5% 하락 가지고 폭락이라고 말 안 합니다. 어떻게 1.5% 하락 가지고 폭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거는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봅시다. 우리 삼성 SDI라고만 먼저 제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초록박스에 뭐라고 뜹니까? 삼성 SDI라고만 쳤을 때 이게 지금 이슈가 정말 SDI의 큰 문제고 심각한 문제였으면 벌써 난리가 났었어야 됐어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뭐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고, 뭐 목표가 대비해서 얼마큼 괴리가 벌어졌니, 이번 주 투신기간 순매수가 최다다, 그죠? 삼성전자보다 낫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큰 돈을 배팅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메인 화면을 도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내용들 위주입니다. 근데 일단은 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자, 폭스바겐 리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밑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는데, 자, 폭스바겐 화재 위험 리콜 삼성 SDI, 이러니까 이거 보고 또 매도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상장 폐지 사유가 되죠. 그러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이것만 가지고도 당장 무슨 뭐 상폐될 것처럼 막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감사보고 제출 지연 해놓고서 뭐 어떤 거 보면은 뭐 상장 폐지 사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 키워드에 요거랑 요게 A와 B가 같이 묶여 있다고 무조건 A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B가 어떤 사유야. 그러면 A 상장 폐지, 이것만 보고 당장 극단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N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물론 이게 상장 폐지 뭐 사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 기사는 또 따로 안 뜨네요. M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감사보고서 제출이 좀 지연됐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급등을 보인 그 다음날 이슈가 나와서 저희는 매도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수익을 봤기 때문에 상한가를 통으로 다 챙기고 그 다음날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했고, 이게 진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기업이에요. 당장에 뭐 밸류를 보고 접근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메타버스 성장에 대한 부분만 놓고 배팅을 했기 때문에 실적도 사실 임팩트 있게 있는 기업은 아니어서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테마 매매했다 생각하고 익절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보고서 정상적으로 제출하고 나서 굉장히 주가는 또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기사가 뜨면은 A 종목 뭐로 인해서 B로 인해서 C 사유 상패, 아니면 뭐 아까처럼 뭐 리콜 뭐 이런 것들 있죠. 악재성 그 키워드들, 악재 키워드들이 한번 노출이 됐다면 뭐 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폭스바겐 리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기사인데, 이거는 사실 뭐 단독 이슈 뭐 이런 거로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약간 찌라시성 기사처럼 취급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독일 현지에서도 이번 리콜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사는 뭐 잘못된 기사다, 찌라시성 기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대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외신 보도가 먼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폭스바겐의 파사트, 골프, 티구안, 아테온 이런 거 포함해서 아우디 차량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주로 고전압 배터리 절연 불량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을 전기구동 장치에 연결하고 소켓을 통해서 충전하는 차량의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화재가 발생한 상황은 일단은 아니고요. 물론 뭐 짜잘하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재가 터졌으니 니네 이거 빨리 리콜해, 과거에 뭐 GM이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이 모델들이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생산해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극단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배터리 때문에 뭔가 뭐 진짜로 당장에 큰 폭발 화재가 일어났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10만 대 규모라는 점, 물론 커요. 10만 대라는 규모 자체가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배터리의 문제가 100%라서 배터리 때문에, 과거 우리 사례들처럼 배터리 때문에 니네 이거 전부 다 리콜해 라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거는. 근데 일단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직까진 아니라는 점, 19년도에서 22년까지의 모델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뭔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독일 현지에서 이번 리콜에 대해서 결함이 일단은 퓨즈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퓨즈로 뭔가 원인이 좀 발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퓨즈라는 게 과전류 보호 장치예요. 전류가 과하게 흐르면 여기서 차단을 시켜가지고 보호를 해서 화재를 발생하거나 폭발이 나거나 이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기사에서도 보시면은 고전압 배터리 절연 불량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절연이라는 게 또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당장에 배터리의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냐, 아니면은 중간 역할을 하는 이런 퓨즈라든지 절연 기능에 대한 불량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일단은 퓨즈나 절연 불량 쪽에 문제이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도 독일 현지에서 나왔던 언론에서도 퓨즈일 것 같다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 전류를 전달하는 과정이나 전류를 뭔가 과하게 오버해서 전류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중간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은 10만 대의 규모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폭스바겐의 좀 메인 모델들이에요. 핵심 모델들에서 발생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손실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뭐가 원인이니까 이 중간 부품사라든지 어디서 니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거 니네가 일정 비용 지불해라 라고 아직 최종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 자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당장에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삼성 SDI 배터리가 여기 지금 대부분 탑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했다, 진짜 배터리 기능 쪽에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실은 삼성 SDI도 피해를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이슈가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삼성 SDI의 배터리를 쓰는 거는 맞지만 삼성 SDI 측에서는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삼성 SDI 연관이 아예 진짜 없으면은 얘네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고 다른 쪽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걔들하고 해결을 해 나가겠죠. 얘네 문제가 아닌데 얘네한테 왜 이거를 이야기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일단은 전해져 오는, 우리한테까지도 전해져 오는 내용들을 본다면 그런 극단적인 리콜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리콜의 규모가 크기는 크지만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대규모 리콜인데 이거를 고객사에게, 배터리 판매하는 이 고객사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이런 대규모 리콜을 단행한다라는 게 약간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의아하고, 과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한번 주담하고 통화를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통화를 해보면은 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첫 번째로는 약간 의아하고, 두 번째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 아직 100%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뭐 안전 기능을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기관 측에서도 이런 쪽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 그렇죠?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리콜을 단행한다라고 한들 오히려 물론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최악은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계속 발생해서 빨리 지금 빠르게 다 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어쨌든 현재 전해져 오는 소식들을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해서 본다면, 화재가 발생한 상황보다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우선 중간 기능 역할을 해주는 절연 쪽이라든지 퓨즈라든지 그런 쪽, 그리고 또 신흥 SEC 같은 기업도 SDI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데 신흥의 그 캡 어셈블리 쪽에서도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폭스바겐 요 리콜 문제에 대해서 SDI가 직접적으로 뭔가 막 엄청 타격이 있고 막 극단적인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아요. 사실 배터리 쪽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맞고, 이 물량들이 전부 다 대부분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된 거는 맞기 때문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 원인과 핵심적인 이유를 좀 파헤쳐보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불이 정말 나서 대규모 리콜을 하고 니네 이거 다 물어내,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지금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또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정말 직접적으로 SDI를 진짜 매도를 당장에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관점이었다라면, 그러면 이 주식이 지금 시간으로 과연 1.5%만 빠졌겠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죠. 이 기사가 여러분들 4월 1일에 16시 55분입니다. 16시 55분. 4월 1일 날. 1일이면 금요일이잖아요. 맞나요? 목요일인가요? 잠시만요. 오늘 3일이니까 맞네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기사가 떴어요. 16시 55분이면은 시간으로 1시간 넘게 지금 거래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7번 정도의 거래가 남아있어요. 7회의 거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빠진 그 규모가 1.5%라는 점, 과연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너무 우려하기보다도 이런 기사들은요, 일단은 원인을 끝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근데 나는 정말 도저히 불안해서 난 밤잠 설친다, 난 여기다 몰빵했어요, 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도하세요. 그런 분들은 매도가 맞습니다.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득되는 행위를 하셔야지 실이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아니 왜 스트레스 받을 행동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SDI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매도를 지금 당장에 하자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여기다가 막 몰빵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잘못되면 난 큰일 나, 나 결혼자금 투자했어, 집 마련할 자금을 여기다가 일시적으로 투자했어, 매도하세요. 그런 분들은 너무 우려스럽다? 그러면 짜잘한 악재가 뜰 때 매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매도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도 저는 실시간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또 정리를 해서 16시 55분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렸고, 염려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사가 들어오면, 소식이 전에 오면은 바로바로 빠르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다.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없어요. 배터리 회사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기업들 아직까지 뭐 안전성이나 기능 효율성 이런 모든 것들에 좀 초점을 두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화재가 또 발생 안 하라는 법은 없고요. 아직까지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리스크는 리스크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없어요. 이 리스크를 갖다가 여러분들 좋은 기업을 현재 좋은 분위기 상황에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리스크가 생겼는데 그거를 주식을 추천한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물론 리스크적인 부분을 염두는 하고 가지만, 그
추천한 사람을 탓할 시간에 빠르게 대응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 뭐 어쨌는데 저쨌는데 하면서 아우 막 이러면서 욕하고 씩씩거리고 그럴 시간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악재가 터지면. 그죠? 뭐 예전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올라오겠지. 존버하면 올라오겠지. 아니라니까요. 얘는 피크성 실적이었고 첫 번째로 화이자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개파락 보이면서 작살나서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여기서 수익을 170%를 받는데 여기서 손절을 7에서 10% 많게는 15% 손절했다고 진짜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 아니 이걸 먹고 왜 이걸 손절했다고 욕을 먹습니까? 그럼 여기서 손절한 거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손절 안 했으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반토막 이상 나는 겁니다. 그죠? 아니 13만원에서 지금 5만원이 와 있는데 반토막이 뭐예요? 60-70% 빠져 있는데 마이너스 60-70%가 될 것을 갖다가 15%에서 잘라줘서 우리가 이만큼의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손실 금액을 다 세이브 시킨 거면 이거는 잘한 거죠. 15% 붙고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단타 한 종목 급등 하나 나와도 15%는 들어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 여기 파란불이 찍혀있고 요 손실 난 금액을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 거기에 너무 집착이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삼성 SDI가 1.5% 빠지니까는 그 파란불을 띄웠다라는 거 가지고 대폭락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참 이건 안타깝습니다. 주식을 바라보시는 시각을 완전히 좀 탈바꿈하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식하시면 나 스스로가 힘들어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헐뜯고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SDI여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발 여러분들 주식의 그 현실적인 거를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늘 변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변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주식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변수 없는 주식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도 어떻게 됐었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이슈 나오면서 여기 거래 정지 됐었잖아요. 이때 또 막 상패당하는 거 아니냐 막 별소리 다 나왔잖아요. 주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가격 대비 지금 주가 더블 와 있어요. 더블 넘게 와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빠졌는데도. 그죠? 그리고 주식은요 그때 성향이 바뀌고 스타일이 달라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 못한다. 제가 이걸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SDI여서가 아니고 SDI를 제가 뭐 아껴서도 아니고요. 저는 이 종목이 정말로 10만 대가 예를 들어서 저 10만 대가 삼성 SDI 배터리 폭발 이래버렸어요. 그럼 매도예요. 시장가로 다 매도 때립니다. 마이너스 몇 프로 뜨든지 간에 그냥 시장가로 매도 때립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젠 같은 상황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매도가 맞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성장성이 꺾였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그리고 뭐예요? 더 나은 대안이 있을 때 매도한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지금 악재가 터진 거잖아요. 악재가 다 반영되는 시점에 재매수해도 나쁘진 않잖아요. 만약에 진짜 배터리가 그렇게 화제가 돼서 얘네들이 엄청난 금액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기사가 하나 뜨면 너무 이거를 과하게 포장해서 시장에 뿌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제가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거 찌라시고요, 이거 말고요. 저는 이런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드리면서, 물론 풀어야 될 기사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어쩌고요 이거 풀어야 될 내용도 있는데 막 찌라시성, 지난번에 막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처럼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약간 그런 찌라시성 이슈들, 단독 보도 막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신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자세를 좀 먼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수익 못 보게 하려고 별짓거리 다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피해를 봐야 메이저들은 돈을 벌어요. 우리는 메이저를 이겨야 됩니다. 혹은 메이저가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숟가락을 얹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메이저 등에 업어서 우리는 거기서 수익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메이저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절대 그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까? 못 흔들어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백날 첫날 사도 못 갑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못 가요. 아시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기관이 열심히 사들여도 뭐 적당히 몇 프로는 움직이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저점 대비 72% 올랐던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역시 대형주다, 역시 우량주다, 역시 국민주식이다라고 떠드시는데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유동성 장세. 시장이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기사도 봤지만 삼성전자 대신 SDI가 낫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아서 목표 주가 10만원 11만원 계속 제시를 하지만 못 가잖아요. 중요한 건 못 가잖아요.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배터리 3사 중에서도 이익률이 가장 좋고 새로운 모멘텀도 앞두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기업이고, 올해 목표가 9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본다라고 했잖아요. 올해 벌써 올해도 3개월 지났습니다. 1분기 지났어요. 그죠? 2, 3, 4분기 제대로 투자해서 바닥권에 있는 이 기업을 지금 제대로 투자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진짜 더블 가까이 수익을 본다라는 거는 이 대형주 우량주로 얼마나 이게 성과가 좋은 성과예요.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물어뜯고 헐뜯고 여러분도 돈 못 벌게 뭐가 됐든지 간에 자꾸 뜬다. 앞으로 더 뜰 거예요. 더. 그러니까는 그냥 기사 요 제목만 보고 폭스바겐 화재 위험 10만 대 리콜 삼성 SDI 영향은 이래버리니까 이제 겁먹어서 또 누군가는 또 판다고. 그러다가 또 1.5% 하락 나오니까 대폭락 나왔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주식을 하시면 힘들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한번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고 어떻게 시장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 리콜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소식들 저는 전에 오면은 저는 현실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고 좋은 기업을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추천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좋은 기업을 추천을 잘했는데 정말 변수 없이 우리의 목표가까지 잘 가면은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운이 좀 따라주는 거죠. 전문가의 픽이 절대적이진 못해요. 항상 우리는 리스크와 변수 속에서 이거를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얘네들한테 얼마큼 직접적인 데미지가 가해지느냐, 이런 것들을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반드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기사의 제목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클릭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겁을 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 뭐 시세에 이렇게 대응하시기보다도 흐름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살펴보시고, 이런 거를 좀 분석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가지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VIP방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실시간으로 다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드리고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어쨌든 늘 변수가 있으면 변수대로 또 대응을 하는 것이고, 변수에 대한 원인 분석도 실시간으로 다 제가 해드리고, 우리의 핵심 종목들, 매집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또 투자를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또 시황 영상도 아침 저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 주말이면 교육자료 이제 이 영상을 제가 녹화하고 나면 교육자료도 업로드를 시켜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팔랑기고, 나는 아직까지 정말 주식을 혼자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좀 안 돼 있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SDI 한 주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VIP방 오셔서 한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진짜 주식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자꾸 뭔가 모르게 저 1.5%를 폭락이라고 할 만큼 내 마음이 너무 여려, 이러신 분들은요 꼭 한번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한번 좀 멘탈도 관리하는 방법부터 또 주식을 바라보는 시야가 일단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지 못하면 결국에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마음이 좀 흔들리고 철렁거리고요. 그랬을 때는 결국 매도 버튼으로 손가락이 갑니다. 좋은 내용 나왔을 때 매수 버튼으로 급등 자리에서 손가락이 가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자꾸 내 투자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내가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더 알아야 되는 거고, 물론 저도 앞으로 알아야 될 게 더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알아야 될 것이 많다. 그러면 그것들을 제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지도를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주말이라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어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마 단타수장 리딩이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요.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SDI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같이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런 기사 하나만 가지고, 연관성이 없는 기사는 아니지만 기사 하나만 가지고 자꾸 극단적으로 뭔가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디. 아시겠죠? 자, 우리 초보틱한 생각은 얼른 하루빨리 좀 버려두시고 프로다운 매매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